미 관세부가 제외, 상승 시동거나 현대차. 상승 시동거나라고 해놓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죠? 오늘 반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관세를 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좀 긴장을 했던 부분인데 연장을 시켜줬죠. 그래서 기한을 좀 연장을 시켜주는 바람에 사실 오늘의 어쩌면 그런 영웅 섹터라고 할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완전히 다 밀려버렸어요. 건정호 파트너. 분명히 좋은 소식은 맞거든요. 근데 또 완전히 다 밀려서 이건 뭐 제가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오늘 거의 고점에 따라붙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쵸. 해답을 한번 주시죠.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출발하니까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제 사실 뭐 동시효과 전부터 현대차, 기아차가 그죠 또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그 블룸버그 기사 부분에서 한국하고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좀 이렇게 관세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얼핏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시장을 보면 참 저도 참 시장이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걸 또 즐기는 투자자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지금 현대차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보다 더 좀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앞에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판다.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서 우리 시장이 빠질까? 그죠? 그럼 지금 그동안에 오늘 이번 주 일주일 그동안 6일 5일이 아닌 그 앞에는 지난해에는 그 앞에는 그죠? 저는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 일단 아까 우리가 박찬용 대표께서도 뭐 이렇게 국내의 경기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데 네.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식시장에 거의 뭐 30년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 공매도를 누가 하느냐, 외국인이 하느냐, 그죠? 아니면 뭐 큰 어떤 이런 펀드가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기관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중국이 급락을 하고 미국이 급락을 해도 오히려 외국인들 주식을 샀죠. 네.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이 팔았죠. 그렇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주식을 팔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일단 우리 국내 기관들이 그죠 좀 각성을 좀 해야 된다. 그 각성이라는 것은 좀 제발 이 공매도 포지션을 풀어라. 그죠? 주식 시장이 좋아야지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일본이 왜 경기가 좋아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동차가 빠진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실적이 안 좋았죠. 오늘이 아니고 3, 4년.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자동차를 앞으로 사서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관세 부분에 우리가 뭐 이게 된다면 오늘 좀 한번 급등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 추세를 바꾸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국은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그죠? 올해 실적을 좀 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도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네. 그래 뭐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것도 맞고 사실 지지난주 정도던가요? 그때는 외국인이 사줘서 어떻게든 버텨주려고 하는 시장인 것 같았는데 그렇죠. 기관이 신나게 팔았단 말이죠. 네. 언제쯤 다시 살까요?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관들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는 올라갔죠. 네. 그죠? 우리 기관들이 따라서 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인 주식을 사도 기관들이 버텨버리면 주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뭐 10조, 20조 주식을 우리 시장에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왜 옛날에는 기관들이 말 그대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니까 외국인이 10조를 사면 기관들이 11조를 공매도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식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그래서 이건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우리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글로벌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졌다. 그죠? 소비가 늘어난다. 저도 여의도에 거의 지금 30년을 있으면서 그죠? 느끼는 게 저는 그거예요. 주식 시장이 좋아야지만이 여의도에 호프집도 장사가 잘 되고 술집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치킨집도 잘 되고요. 그래서 좀 모두가 좀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뭐 우리 이런 개인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죠?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많이 좀 우리
정부 기관이든 관공서에서는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사실 주식시장이 좋아져야지 사실 뭐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 시장이 좋아지면 사실 서민들의 주머니는 어쩌면 좀 더 두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정호 파트너 의견 들어봤고요. 김우신 파트너한테 가보도록 하죠. 어우, 까먹었네요. 자동차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호프집인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 오늘 참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영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오늘 혹시나 좀 고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도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뭐 우리 권정호 대표님만큼 30년은 아닙니다만 저도 28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싸움은 18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정부의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그 부분이 이 자동차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르다가 내린 것이 이 일부 외신에서 이 한국 자동차가 고율의 25%의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추측성 보도였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18일 새벽에는 이제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 매기는 그 부분들이 발표가 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의 빅2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아니라 유럽연합, 뭐 잘 아시다시피 독일차라든지 이런 유럽에 있는 자동차, EU의 자동차, 그 다음에 사실 이 미국의 일본 자동차들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가는 자동차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 타겟이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 타겟을 잡기 위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 자동차는 그 상대적으로 이 유럽산이라든지 일본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붙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에는 어쨌든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제외된다라면 다음 주에 자동차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얘기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왜 자꾸 파느냐. 네. 저도 2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 자금의 특징은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체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움직이고요. 기관들은 거의 철저히 얘기하면 이제 펀드 자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결국은 자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 자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10년 넘게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펀드 하신다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적립식 펀드 하신다는 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펀드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살 여력이 없고, 반면에 이제 그 공매도를 많이 때리는 쪽에서 보게 된다면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사인데, 금융투자사 자기 자금 갖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롱숏 전략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정호 대표님 말씀대로 국내에 예전에 우리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이런 국내 펀드 열풍 한번 불어서, 정책적인 어쨌든 간에 불어서 주식시장에 한번 화랑이 불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펀드 열풍도 중요합니다. 네. 펀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져야지 뭐 펀드도 가입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저는 좋아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우선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 김우신 대표도 말씀 참 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과거 사례를 우리가 선진국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주식시장의 초기는 뭐냐 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게 하려면 공매도 쳤던 뭡니까? 금액들의 종목들의 이런 쇼커버가 이루어지면, 그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쵸. 쇼커버가,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쇼커버를 하는 데는 펀드 자금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럼 쇼커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펀드를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쇼포지션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외국인 문제인가? 저는 외국인 문제보다는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인, 이게 우리 종목들이든 뭐도 보면 심지어 지난해 사상 최대의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쇼커버를 좀 할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 또 어쨌든 쇼커버 하게끔, 그죠? 좀 이게 시장이, 그죠? 그렇게 좀 저는 만들어 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무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우신 파트너 얘기가 아직 안 끝나서
끝나지 마무리 않았다. 좀 아, 예, 있어요. 저도 그 시장의 그래요. 공매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차익 공매도 부분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무차익 공매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걸 담보로 해서 공매도 때리는 거는 뭐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려니, 볼 수 그죠? 있지만 실체가 없는 무차익 공매도 이 부분은 저도 권정원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해서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다시 한번 바이코리아의 열풍을 위해서 사실은 뭐 결국은 기관이 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자, 박찬영 파트너한테 가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자동차주 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지되 신차 판매,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상황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되는데 신차 판매 부분은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SUV 판매가 미국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산타페밖에 없어 산타페 같은 중형 SUV밖에 판매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펠리쉐이드 같은 대형 SUV까지 판매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신차 판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볼륨 그 자동차인 그 소나타가 지금 신형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좀 디자인이 예뻐서 좀 판매가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기아차는 이제 K7 이제 새로운 K7이 이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텔룰라이드라는 대형 SUV가 또 국내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은 기아차도 좀 신차 판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3인방 중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형 그 SUV가 판매되고 신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 부품들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유럽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수출 물량의 전환에 따라서 또 현대모비스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원화 약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요, 그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종에 나쁠 게 없습니다. 특히 원화가 1,190원에서 1,200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 3%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그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화 약세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그 관세를 만약에 EU나 일본 쪽에 부과를 하고 우리 쪽을 제외시켜 준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유지가 된다면은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체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까지 체크한다면은 자동차 업종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